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한 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OX. O죠. 왜냐면 이제 사무소는 하나만 둬야 되니까 이 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를 말하는 겁니다.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거기 제외한에다 여러분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할 수 없다. OX. O죠. 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구성개업공인중개사는 10일 안에 공동으로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지난주에 우리 제가 특별히 강조해 드렸던 건데 OX, X죠. 자, 여기 뭐가 틀렸나요? 일단은 신고라는 말이 없다 그랬죠. 무슨 사무소에 신고가 없어요? 공동사무소에는 신고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말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어디가 틀렸다기보다는 다 틀렸어요. 10일은 당연히 틀렸고. 4번.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지역적 업무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OX. X. 지역적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죠? 거래종후망에 거래종후망에 일단 가입하여 가입. 그 다음에 그거를 뭐 해가지고 이용해서 거기에 뭐 된 물건? 올려진 물건을 두자로 뭐라 그래? 공개. 그래서 세 가지 단어 한번 조합해 보면 뭐죠? 가입, 이용, 공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그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5번. 공인중개사법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물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OX. 이거 여러분이 답변 안 나오는 거는 제가 문제를 참 설득력 있게 잘 냈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틀렸어요.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물건에 따라서 이제 종별에 따라서 물건에 대한 차이 이런 거는 두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우리 헌법에 반하는 거라고 그랬죠. 차별하는 것은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5번처럼 주면 답이 안 나오거나 심지어는 얘를 맞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열에 5 정도는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꽂힌 거예요. 이렇게 주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죠? X입니다. 이런 질문 조심하시고. 자, 6번. 중개법인은 모든 종류의 주택관리 대행을 겸업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OX, X. 자, 뭐가 틀렸죠? 모든 종류의 주택은 관리 대행할 수 없고요. 거기다 밑줄 한 번만 잡아요. 모든 종류 밑줄 잡으시고요. 간단히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공동주택에서 몇 세대 이상 넘어가는 거, 300세대 이상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주택관리사의 업무 범위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전문적인 자격을 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주택은 안 됩니다. 세대 수에 대한 물량에 대한 제한을 좀 받아요. 7번. 개인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죠. 취급 가능한 업무 범위는 동일하다. OX. 자,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개인인 개공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하고 뭐가 있죠? 부칙상의 개공하고요. 또 하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죠. 부칙개공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개공이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취급 가능한 업무 범위가 동일하답니다. OX, X. 우리 뭐가 틀리죠? 딱 하나 틀린데. 경매공매 업무. 경공매 업무는 누구는 취급할 수 없어요. 우리 부칙개공은 경매공매 업무를 취급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8번 문제. 중개법인은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단락 끊고요. OX. X. 자, 뭐가 틀렸어요? 용역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일단 틀렸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지? 용역업을 알선을 할 수가 있죠. 이때 수수하는 보수는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뒤에 부분은 맞았어요. 뒷부분은 맞는데 용역업을 영위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8번 문제 별표. 9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OX, X. 자, 뭐가 틀렸나요? 예, 협회에 통보하는 제도는 없고요. 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죠? 네, 관청에 신고. 자, 정리해 볼게요.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지? 관청에? 고용신고? 우리가 고용인 고용하면 고용신고 우리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고, 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며칠 안에? 바로는 아니고, 오늘 잘랐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일 다시 출근해 이럴 수도 있잖아. 10일 이내.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안에 이렇게 각각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지 협회 통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1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공 및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OX, X. 자, 뭐가 틀렸을까요? 모든 행위. 여기다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모든 행위 아니고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 우리 10번 문제 별표.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뒷장 1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하게 되면 민형 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OX, O. 12.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인장 등록은 분사무소가 소지하는 등록관청에 한다. OX, X. 자, 어디 틀렸나요? 뒷부분 틀렸죠. 뒷부분. 앞부분 맞았는데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아니고요.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무조건 주사무소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12번도 별표. 13번. 개공은 중개업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데 중개 업무 중 사용할 인장을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OX, X. 요거 뭐 틀렸어요? 얘는요, 하여야 한다가 틀렸어요. 하여야 한다만 바꾸면 돼요. 그럼 뭐로 바꾸면 돼? 예,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인장은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만 바꾸면 옳은 지문이 됩니다. 13. 인장 등록은 개공만의 의무는 아니며 고용인도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행위에 필요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거 조금 어렵다. X. 자, 뭐가 틀렸어요? 고용인도 틀렸죠. 고용인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거를 뭐로 딱 특정해 줘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로 특정해 줘야 돼. 고용인이라고 하면 중개보조도 들어가는 거니까. 1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 이전 후 등록관청의 서류 송부 요청에 따라 이전 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등록증 등을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OX. 이거 오늘 좀 전에 배우신 건데. OX, X. 자, 뭐가 틀렸어요? 등록증 틀렸죠. 예, 등록증을 송부할 일은 없고요. 등록증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등록대장 들어가야지. 그 15번 문제 별표. 16번. 분사무소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에 분사무소 이전됐대요. 서류 송부가 수반된다. 이거 답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분사무소 이전은요. 신고를 어디다 한다 그랬죠? 주된 사무소. 그게 힌트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게 힌트야. 자, 16번 다시 볼게요. 분사무소가 좀 멀리 이전을 했대요. 이전된 경우에 서류 송부가 수반된다. OX, X. 분사무소는 서류를 주고받을 일이 없어요. 왜 주고받을 일이 없을까요? 주된 사무소가 바뀌지를 않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분사무소는 서류 송부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17번.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과의 사무소 명칭 관련한 문자 사용 범위는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앞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건 개인을 말하는 거겠고, 뒤에 이제 중개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개인하고 법인이 명칭 관련한 문자 사용의 범위가 동일하냐? 동일합니까? 그러니까 개인하고 법인이 문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뭘 더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뭘 할 수 없거나 뭐 이런 게 있냐 이거지. 그런 거 없죠. 예, 그래서 동일합니다. 예, 차이 없고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8자나 5자 쓰는 건 동일하잖아요. 18번. 18번.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OX. OX. X. 자, 뭐가 틀렸죠? 3월 이상이 아니에요. 3월 이상이 아니고 3월 초과라고 했잖아요. 3월 초과. 여기 칠판에도 써 있구만, 여기. 그죠? 3월 초과할 때. 3월 초과할 때. 3월 뭐 할 때 틀려요? 이상 아니에요. 3월 뭐 할 때? 초과할 때. 요 18번 문제 별표하시고 채색도 한번 해보세요. 3월 이상 초과 거기. 당연히 틀리죠. 초과니까. 3월 이상하고 초과는 전혀 다르니까. 이 중개사법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빨리 이 과목의 특징을 파악하셔야 돼. 뭐 공법이나 다른 여타 공시법에서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왜냐면 공법이나 공시법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면 아무도 못 붙죠. 그러니까 이제 공법이나 공시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직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정직하다기보다는 함정을 거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한 30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함정 거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빨리 이 과목의 특징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해요. 19. 신고한 휴업기간 중 재개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으로 보아 처벌된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힌트를 좀 드릴게요. 신고한 휴업기간 중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그 기간 중에 개공은 뭐가 없는 개공일까요? 등록증이 없는 개공이겠지. 그게 힌트예요. 등록증이 없는 개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재개신고 없이 중개업을 했대.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봐서 처벌된다. OX. 자, 정확하게 말하면 등록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등록증이 없는 거지. 그럼 무슨 신고만 안 한 거야? 재개신고. 찾아오지만 안 했죠. 찾아오지만 않았잖아. 그러면 뭐를 못하는 거냐면 벽에다 거는 일을 못하는 거지. 벽에다가 거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개시. 개시물 개시 의무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봅니다. 무등록 중개업이면 이제 3년 2천인데 이거 3년 2천으로 처벌하기는 너무 어렵잖아. 이거는 등록증이 없는 거지. 등록은 있는 거죠. 20번. 폐업 신고 시 개공은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OX. 이거 굉장히 쉬워요. 함정 없어요. 함정 없어. 할 수 없다. OX. 함정 없어요. 20번 문제 별표. 그러니까 전자적 신고를 할 수 없는 게 세 가지 다시 한 번만 답변해 주시면요.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이거는 세 가지는 전자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랬죠. 아까 꼭 기억해 주세요.